때부터 작품들을 되게 많이 봤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케이크 국민영화관에서 감독님의 단편 애니메이션을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무리물건의 사생활이라는 아시는 분들 아마 많이 아실 것 같은데 그 단편 영화가 좀 기억에 남는데 그 영화랑 이 영화가 세계관이 똑같더라고요. 네. 네, 송명광이 등장하고 진영명이라는 주인공 이름도 똑같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평행 세계의 다른 이야기인 건지 어떻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좀 개인적으로 궁금하게 느껴졌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그 비슷한 그러니까 실사 영화 사실 그 애니메이션은 그 예전의 무림구두가 현대 자판기로 환생한 얘기였는데요. 실제로 제가 실사 영화에서 장편 영화를 거의 좀 기획을 해보다가 자판기를 또 만드는 게 너무 쉽지 않더라고요. 실사 영화에서 CG도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어쨌든 단편을 만들 때는 이제 무협 영화를 실사 영화를 했을 때 어떤 문제들이나 어떤 느낌이 될지 알고 싶었고 그리고 단편으로 만들 때는 그 세계관이나 주인공 이름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냥 무협인들이 현실 세계에 숨어 살고 있었다. 그 정도의 내용을 주인공 이름하고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면 날아오는 검이죠. 그 검을 그런 설정들을 가져와서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애니메이션을 봤던 이후에 이 영화를 보니까 애니메이션 하시다가 실사를 하시게 된 것에 대해서 그런 작품적인 확장해 가시는 모습이 되게 보기 좋았고 또 제가 그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봤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동안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신에 따른 춤을 춘다의 감독님께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개인적인 질문이 또 한 가지 있었었는데 이 영화가 이 배우분이 아니면 영화를 상상을 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기획이 우선인지 캐스팅이 먼저인지 기획이 먼저인지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저의 이 질문과 함께 이 질문해 주신 이제 닉네임이라고 된 이름으로 된 분이신데 심리의 복장과 직업이 영화의 의미와 이제 연출상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트랜스젠더에 대한 편견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이런 점이 혹시 우려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두 개인 거죠? 네네, 저의 질문과 일단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드래켄을 주인공으로 했었던 장편 시나리오가 있었었고요. 그때 이제 이 신명 역할을 했던 혜준 배우랑 이경 배우도 있지만 여자 배우분들 같이 작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촬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작품에 대한 이제 애정이 있었어서 그때 그 주인공의 그 친구의 전사를 고민하다가 친구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게 됐을까 이런 생각으로 그냥 정말 초고를 썼었어요. 근데 그 초고가 사실 그 메이드 할 생각이라기보다는 그냥 정말 초고를 썼었고 초고가 감사하게도 제작 지원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메이드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배우를 누가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제 혜준 배우랑 원래 개인적으로 워낙 친한 사이고 그래서 혜준 배우한테 먼저 함께 해보겠냐 이렇게 물어봤고 혜준 배우가 하고 싶다고 해서 시나리오를 원래는 신미가 그 댄서가 아니었었어요. 댄서가 아니었는데 혜준 배우가 가장 돋보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댄서로 바꾸고 실제 혜준 배우가 고급 댄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바꿔서 이렇게 퇴고를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됐었던 거고요. 두 번째 질문도 같이 이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시나리오 첫 초고 때 이 영화 속의 신미는 성전 수술을 하지도 않았고 여성 호르몬도 투약받지 않은 트랜스젠더로 제가 설정을 했었어요. 그랬을 때 댄서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 친구의 복장은 어떠한 코르셋의 규정답지 않은 어떤 그런 모습들을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 첫 초고를 내고 주위 사람들한테 보여줬을 때 트랜스젠더면 당연히 가슴을 만들고 싶어하는 거 아니야? 트랜스젠더면 당연히 자신의 남성 성기를 제거하고 싶어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이제 피드백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이 영화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고 싶었었거든요. 제 전작과는 조금 다르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편하게 가기 위해 이제 신미라는 캐릭터를 성전환자로 바꾸게 됐었고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나리오를 완고내고 그리고 미술 감독과 해준배와 같이 신미라는 캐릭터를 만들어 갈 때까지 엄청나게 고민을 했었던 지점이었어요. 왜냐하면 신미가 이런 모습으로 나왔을 때 시스젠더 여성들 그리고 여성의 코르셋을 탈코르셋을 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불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트랜스젠더는 모두 다 이럴 거야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끝까지 고민을 했었고 그랬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나리오를 트랜스젠더 분들이 읽었을 때 불편함을 못 느끼시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좋았다고, 신미의 모습 너무 좋았다고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고, 결국엔 제가 신미를 이렇게 만드는 거의 가장 큰 핵심은 트랜스젠더이기 때문에 이 모습이 아니라 신미이기 때문이거든요. 이 친구가 버깅 댄서고, 버깅 댄스라는 거는 뉴욕의 이제 LGBT 컬처에서 나온 건데, 그 버깅 댄서의 가장 핵심은 트랜스젠더들이에요. 근데 버깅은 도그 잡지에서 파생이 됐거든요. 그럼 굉장히 여성성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러니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고민하면서 이것이 누군가에게 불편할 수 있지만 신미가 이렇게 코르셋을 갖추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친구가 강요받아왔던 남성에 대한 코르셋을 적극적으로 벗는 행위이고, 그것이 여성의 탈코르셋이나 어떤 억압받았던 것들,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대로 살아야만 했던 사람들과 함께 연대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됐고요. 사실 제가 만약 다시 시나리오 단계도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때 너무 열심히 고민했던 결과이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그런 계속 있었지만 신도시대 사랑 감독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 관객분께서 올드보아라는 관객분께서 이제 신도시대 사랑 옥상 촬영은 진짜 감독님이 들어가서 촬영하신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만하게 접구하고서라는 영화에서는 진짜 촬영 감독님이 엘리베이터에 누구를 앉아 촬영하셨다고 들었다고 하시면서 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왜 지역에 있었는지, 무슨 메시지가 있었는지 궁금해하시겠습니다. 일단 그 옷장에 대해서는 약간 촬영 감독이랑 약간 좀 동일하게 가지고 가고 싶었던 지점은 이 영화의 시작 자체가 굉장히 좀 이게 한 곳에서 되게 오랫동안 대화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관객을 잡지 못하면 이제 좀 많이 이제 집중도가 흐려질 거라는 그런 예상으로 이 부분 되게 잘 찍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또 제가 원했던 거는 되게 이제 정면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렇게 광각이 아닌 망원 렌즈 느낌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했을 때,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된 거는 세트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우 판때기 다 해가지고 이렇게 봉해가지고 옷 걸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약간 모든 면이 이렇게 분리가 되게 만들어가지고 각각 이렇게 돌아가면서 찍게 만들었던 거고요. 그래서 옷장은 그러고 이제 엄마가 이제 지옥에 있는 거는 여기에서 이제 지옥과 천국의 세계관은 또 이제 또 기독교적인 약간 그런 것들을 가져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아직도 많은 개신교 분들이 이제 또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제 동성애는 지옥을 가고 약간 그런 식으로 되게 많이 말을 하시잖아요. 사실 근데 그건 이제 구약에 있는 얘기고, 그거를 거울로 이제 신약으로, 원래 구약과 성경 아니 신약은 이제 서로 거울과 같아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봐야 하거든요. 아무튼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는 모든 이웃을 사랑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누구 하나 이게 어쨌든 죄가 없는 사람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약간 그런 건데, 여기에서 엄마는 또 이제 또 많은 오해도 있고 의심도 있고 약간 편견도 있기 때문에 약간 그렇게 따지자면 이 엄마도 지옥에 가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냥 지옥으로 보내버린 케이스. 약간 좀 약간 넷플릭스 굿플레이스 같긴 한데, 거기서도 되게 기준이 엄청 조금만 잘못하면 다 지옥 가고 약간 그런 식이거든요. 약간 그렇게 가고 싶었어요. 뭔가 그렇게 생각하면 이 세상 대부분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가지 않을까? 다 지옥으로 보내버려야겠네. 영수 아마 지옥에 갈 거예요. 영수 잘 살 거야. 아무튼
좀 그랬고 약간 지옥에 있으면 이제 또 약간 지옥을 형상하는 많은 이미지들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옥불이라고 생각해서 엄마가 이제 저기 가가지고 약간 죽은 상태 그대로 지옥으로 보내줘가지고 지옥불에 조금 약간 탄 느낌으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태워가지고 배우님 이거 옷이에요 이렇게 들어가지고 네, 되게 당황해하셨던 그런 네, 기억이 있습니다. 되게 많은 의미가 것 같습니다. 틴더시대 사랑 제목은 혹시 어떻게 지어진 건지 네, 틴더가 제가 생각하는 그 앱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 약간 제목에 대해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아까 말했듯이 되게 저는 이 시대를 뭔가 지칭하는 새로운 단어들을 좀 찾아보고 싶었어요. 뻔한 거 말고.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됐지만 아무튼 작년에는 코로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 지금의 디지털 시대가 왔고 뭔가 온라인으로서도 사람과의 관계들을 맺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틴더라는 어플이 이제 데이팅 어플인데 거기에서는 되게 자신의 성별을 선택할 수도 있고 자기가 이제 만나고 싶어 하는 성별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약간 그런 지점에서 퀴어분들이 되게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그런 모든 복합적인 면에서 뭔가 좀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닐까 해서 그냥 틴더 그렇게 틴더 시대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이 시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얘기를 그리고 싶다 그래서 되게 그냥 포괄적인 의미로 쓰고 싶었어요. 같아요. 네. 질문이 그 사이에 정말 많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배우분들과 감독님들 휴대폰 있으면 같이 보시면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정영민 감독님께 질문인데요. 감독님이 보시기에 영화 속 정민규 배우의 매력은 무엇인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 못했는데 사실 강민규 배우가 되게 저랑 비슷한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게 사실 제가 쓰는 안경을 강민규 배우한테 준 건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강민규 배우가 되게 극을 잘 중심으로 잘 이끌어주는 연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좀 무역 고수인데 어떨 때는 좀 되게 세게도 보여야 되고 어떨 때는 약간 좀 루저 같이 보여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그 루저 연기는 잘 하실 것 같았어요. 왜냐면 전작들이 너무 그런 거 많이 해가지고 제가 사실 처음에 캐스팅할 때 코미디를 해서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강민규 배우가 자기 너무 코미디 하고 싶었다고 그래서 코미디를 해서 제가 이제 그걸로 어필을 해가지고 강민규 배우가 이제 수락해서 참여하게 됐는데 저는 그런 연기 말고도 그 무협 장면이나 다른 부분도 되게 좀 중심을 많이 잡아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강민규 배우가 사실 그 촬영 전에도 뭐 다른 걸 엄청 찍고 와가지고 되게 피곤해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제가 무협 영화 또 처음 찍다 보니까 디렉팅 같은 걸 자세히 안 줬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디렉팅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별 디렉팅 없이 혼자서 영화를 해석해서 제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마침 이제 강민기 배우님께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이 영화를 촬영하시면서 액션씬 찍으면서 특히 뭐 힘든 점이 없으셨는지 또는 재미있었던 점이 있으셨는지 그 웃긴 장면이 많은데 NG가 많이 나지 않았을까 생각하신다면서 상대 배우분들과의 케미 관련된 부분도 궁금하다고 주셨어요. 감독님께서 캐스팅 해주시고 이제 영화 촬영 들어갔는데 이제 아무래도 무협 장면이 있다 보니까 저는 몸을 잘 못 쓰거든요. 근데 이제 감독님이 이제 훈련을 시켜주셨어요. 저랑 오경화 배우님한테. 네, 그래서 한 몇 주 정도 저희 무술 감독님과 함께 연습을 했었고 뭔가 그 무술 감독님이 실제로 다 그 콘티를 짜신다고 해야 되나요? 촬영 감독님과 협의를 해서 이렇게 장면도 만드시고 했던 그런 작업들이 저한테 처음 있었던 경험이었는데 너무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재밌게 했었고 또 가장 제가 좀 치열하게 했던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자신 없으니까 솔직히 그래서 열심히 했었고 특히 그리고 같이 호흡을 나눴던 배우님 다 너무 좋았는데 오늘은 자리에 안 오셨지만 오경화 배우님이라고 이렇게 계시거든요. 저의 이제 저 구산행으로 나온 근데 현장에서 정말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주시고 또 그분이 그 서울독립영화제에서 독백 콘테스트에서 이제 감독님을 만나셨다고 들었는데 그때 했던 그 독백을 이제 감독님하고 같이 감독님이 보시고 그 독백 영화에 그대로 약간 담긴 장면들도 있었거든요. 특히 그 장면 촬영했을 때는 너무 좀 굉장히 되게 제가 그분 때문에 확 집중이 됐던 게 너무 컸었고 그게 이제 그분 때문에 집중이 됐던 것도 있었는데 저희가 딱 사장님한테 2시간 안에 꼭 나가겠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진짜 테이크를 뭐 두 번도 갈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집중을 더 하셨던 것이 아닌가. 맞아요. 제가 굉장했었고 또 막 촬영했을 때 저도 막 아이디어를 좀 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그 감독님도 그렇고 저도 주정 씨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주정 씨 영화에서 나왔던 그 춤추면서 약간 무협으로 가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걸 찍긴 찍었는데 결국 편집에서 편집됐어요. 지금 춤 장면이 그 영화 그 강민기 배우가 제안해줬던 싸우다가 갑자기 이상하게 댄스로 가는 살사 댄스 같이 그렇게 가는 장면이 주성치 영화에 있어서 그걸 하고 싶었는데 저희가 또 연습 부족 혹은 시간 부족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막상 찍어놓은 게 이렇게 어떻게 편집을 해도 예쁘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편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되게 재밌었어요. 네. 영화만 봐도 상당히 재밌었을 것 같고 되게 그런 분위기가 느껴졌던 것 같아요. 신입사원 춤을 춘다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해해라는 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인데 신미가 돌아서 했을 때 혁태가 동료들 앞에서 난 저런 사람 역겹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본인의 상황을 감추기 위해서 그랬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너무 센 단어란 생각이 든다고 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신미에게 사과를 하긴 했지만 그리고 신미를 도와주긴 하지만 혁태는 이제 마지막에 신미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본인의 이게 사과의 연장인 건지 이때 마음 상태가 어땠던 건지 이 부분에 대해 질문을 주셨는데 배우분이 직접 답해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좀 앉아주셔서. 아닙니다. 제가 잘 못 들어서. 마스크 때문에 네. 그 혁태가 신미한테 이제 뒤에 돌아 있는 상황에서 난 저런 사람이 역겹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약간 소리가 센 발언을 했는데 이제 사실은 그게 자신의 이 처지를 숨기기 위해서 그 보호막으로 그런 말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실제로 도와주기도 하고 음악도 펴주시고 또 이제 따로 불러내서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네네. 도움을 주시는데 네. 이런 부분들에서 이 캐릭터의 심리적인 부분을 질문 캐릭터십니다. 네. 일단은 저도 이제 연기를 했었을 때 꼭 한번 사과를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역겹다라는 말을 했었을 때 저를 숨기기 위해서 그런 과장되게 그런 표현을 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들은 신미를 저도 혁태도 발견했기 때문에 나중에 꼭 그런 말을 한번 다시 주워 담고 싶고 그리고 다시 얘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그 실수 때문에 신미한테 한 발자국 더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그리고 더 다가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점이 아니었나? 그런 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런 자리에서 이제 그 뒤에 뭐라고 하지? 약간 청소 폐지함 있는데 네네 담배 씬에서 나눈 교류들이 아마 마지막에도 약간 신미와 저는 신미와 혁태는 약간 동질감이 서로 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제 마지막에 핸드폰에 음악을
시키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서로 목소리를 내는 어떤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리가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이보준 배우님 캐릭터 관련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네, 이보준 배우님의 이런 고위직 연기는 처음 봤는데 어색하면서도 잘 어울리셨다고 하세요. 그래서 근데 너무 계속 나쁘게만 캐릭터가 나오셔서 혹시 이건 이제 감독님과도 같이 질문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뭔가 이 캐릭터 자체에 대해서 이보준 배우님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좀 궁금하고 감독님께는 이 캐릭터에 혹시 반전 캐릭터 구상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예. 사실 어떻게 하면은 영화를 보고 났을 때 관객분들이 나를 덜 욕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게 시나리오상에서 너무 이렇게 그 캐릭터가 너무 분명하게 표현이 돼 있었고 이걸 연기하게 됐을 때 누가 연기를 하더라도 분명히 악역처럼 보일 것 같은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좀 귀엽게 받아들이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박지인 역할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안타고니스트를 강하게 설정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신미라는 인물을 관객들이 따라가기 위해서 그 장치가 필요했었고요. 근데 그 안타고니스트를 강하게 설정하지만 그 인물조차 공감할 수 있게 만들고 싶었었어요. 이 박주임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게 저는 인물을 대할 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영화에서는 신미라는 인물을 강하게 끌고 가려면 안타고니스트가 강하게 등장하지 않고서는 이 영화는 명확한 어떤 목적 설정이 분명해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면 내가 사회에서 인정받고 싶다인 건데 이건 굉장히 추상적인 명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표면적으로 좀 끌고 갈 수 있는 힘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안타고니스트를 좀 강하게 설정한 게 있고요. 하나만 그 혁태의 그 대사를 말씀드리면 저는 그 대사를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거는 사회의 변화, 그러니까 성소수자의 인권의 변화의 포인트가 어디서 오는가에 대한 고민을 했었어요. 그거는 대중들의 생각이 변화, 됨도 분명받고 어떤 법제화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성소수자 당사자가 자신을 받아들이고 프라이드가 생기고 그러면서 연대를 해나가는 게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도 제가 가서 만나게 됐을 때 가장 핵심은 많은 사람들이 커밍아웃을 하고 자기 옆에 퀴어가 있다는 거를 말했을 때 되게 사회가 빠르게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혁태라는 인물, 그 어떤 퀴어를 말할 수 있는 그 인물이 더 꽁꽁 싸매있고 더 자기 혐오가 있고 그런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단순히 신미를 욕한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꽁꽁 싸매고 있는 그 아파 보이잖아요. 혁태가 굉장히 아픈 건데 그 인물이 어떤 신미라는 친구를 만나서 조금의 균열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대사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네. 신도시대 사랑 배우분들께도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신도시대 사랑은 이제 격동의 시비를 보내는 청소년들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스토리가 매우 파격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생각하신대요. 그래서 배우님들의 이런 연기나 대사들이 날것 느낌이 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하시고요. 연기하실 때 호흡이나 캐스팅 관련된 기와 감독님께는 캐스팅 관련된 이야기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배우분들은 이제 연기하실 때 상대 배우분들과의 호흡이나 또 이제 배우분들 실제 청소년이신지 또 작품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이런 저희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장돼서 질문을 까먹었어요. 중간에서 질문 까먹었는데 다시 배우분들 이 영화가 내용이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파격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그 안에서 배우분들이 연기하시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잖아요. 그 날것 같은 서로 주고받는 호흡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께는 캐스팅을 어떻게 하시게 되셨는지.
그리고 배우분들은 이 캐릭터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서로 상대 배우분들과 호흡하면서 어떻게 연기하셨는지 이런 이야기 이제 캐릭터에 대한 발상이나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제가 연주라는 친구를 만나고 어떻게 내가 연주로서 살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우선 연주가 되게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만날 때마다 연주의 성격이 다 드러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날 것의 느낌은 아마 모두가 진심으로 연기를 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정말 진심으로 연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딱 봤을 때도 날 것의 느낌이 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본을 딱 읽었을 때 캐스팅 되기 전에 했던 생각은 연주라는 캐릭터 정말 어렵다. 이거 누가 할까? 이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진짜 너무 놀라고 어떻게 이 아이에게 접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거 써 있는 것도 그렇고 저는 이게 되게 저희 영화에 맞는 말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게 연주 마음의 알갱이가 과연 뭘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작품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연출한 친구랑 같은 학교의 동기여가지고 제가 오디션 볼 기회가 있었는데 사실 그 시나리오를 처음 읽었을 때 제 역할에 딱 등장하는 그 대사, 그 지문이 키가 크고 목이 긴 아이가 들어온다 이거였는데 그냥 제가 키가 크고 목이 길어가지고 그냥 이거 내가 하면 좋겠는데 해가지고 오디션을 갔었는데 이렇게 잘 돼가지고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저는 뭔가 딱히 이 캐릭터가 뭔가 엄청 개성이 있고 뚜렷한 캐릭터였는데 뭔가 준비하는 거에 있어서 힘들거나 그랬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뭔가 고등학교 때도 연기를 하거나 그러면 항상 일반적이지 않은 캐릭터를 항상 연기해왔기 때문에 뭔가 어려운 건 없었고요. 그리고 인혁이가 되게 촬영장에서도 엄청나게 다 이미 구상을 해놓은 상태에서 원하는 게 딱 정확히 있기 때문에 배우가 연기할 때 굉장히 좋았고 어려운 게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도 이제 선생님이라는 역할을 처음에 받았을 때는 사실 어떤 선도부 선생님으로서 엄격한 모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굉장히 따뜻하고 부드럽고 애정이 넘치는 이런 캐릭터라는 것을 알고 또 상대 배우 지호 역과 대화도 많이 하면서 이런 캐릭터를 표현할 때 어떤 거에 집중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저는 그 제목에 담겨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되게 중요했던 것 같고 그런 사랑들을 표현하려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저는 순간순간 이제 이 어떤 지호를 터치하는 그런 순간들을 항상 좀 민감하게 표현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합들을 좀 많이 맞추고 감독님과도 얘기를 좀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썼던 것 같았습니다. 네. 처음에 그 시나리오를 보고 지호라는 캐릭터를 봤을 때 뭔가 좀 많이 어려울 것 같고 제가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너무 많았는데 이제 연출님께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설명 잘 해주시고 정보가 주셔서 좀 잘 표현이 된 것 같았고요. 그다음에 다른 배우님들하고도 많이 얘기를 하고 저는 정말 그 너무 재밌었고 많이 배운 시간이었어가지고 연출님하고 배우님들한테는 그래서 그런 기억이 있고 그다음에 뭔가 서로 이렇게 잘 맞고 호흡이 된것 같습니다. 말을 잘 못해가지고. 캐스팅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캐스팅을 되게 오디션 되게 오래 봤어요. 진짜 뭐
거의 한 2주간 거의 매일 막 미팅 잡고 그랬는데 일단 연주가 그러니까 되게 두 번째로 왔는데 그러니까 연주 역을 이게 오디션을 보러 오신 분이 되게 많았는데 두 번째로 왔는데 은지가 근데 딱 조연출님이랑 저랑 찰감님이 연주다 이러고 되게 약간 그 모든 오디션이 이게 모든 사람을 봐도 약간 거의 1순위였던 약간 그런 이미지들이나 말하는 것들이 되게 약간 되게 너무 꽂혀가지고 약간 되게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고 약간 그 말투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재밌었고 뭐 오히려 이제 주수라는 아이 원래는 진이었는데 캐릭터가 제가 생각했던 거는 조금 더 이제 또 이게 연주만큼 이제 좀 약간 좀 기센 아이로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되게 많이 공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그렇게 뭔가 표면적으로 그렇게 센 아이는 아닌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되게 유리멘탈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니 키 엄청 센 아이 약간 그런 이미지여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 이 은지를 할 때 과연 어떻게 합이 맞출 수 있을까 해가지고 되게 오디션을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2번, 3번 봤나?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 같고 이제 저는 약간 이게 캐릭터들을 뽑을 때 뭔가 딕션이 물론 딕션도 보면 좋지만 뭔가 그런 말투들이 그런 좀 극적인 것보다는 좀 더 일상적인 거를 되게 선호해가지고 선생님 역으로 마지막에 오셨거든요. 정말 마지막으로 오신 분이 오셨는데 되게 그 연기 대사를 하는 것보다 약간 평소에 말씀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약간 어떤 약간 연약한 부분도 좀 보이는 것 같고 약간 그런 것에서 좀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오디션을 볼 때 되게 많이 일상 대화를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라서 그러고 이제 지호 역으로 해주신 찬용님도 처음에 대사 읽을 때보다 평소에 그냥 주고받는 말들에서 느낌이 되게 좋아가지고 그거를 살려보자고 노력하고 그렇게 갔던 것 같아요. 다들 약간 좀 극영화의 느낌을 빼고 많이 본인이 평소에 하는 말투를 좀 가져오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이제 좀 많이 지나가지고 각 영화 감독님들께 질문 하나씩 더 하고 마지막에 인사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강영명 감독님께도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 영화에서 포스형을 붙인 이유에 대해서 부산에 있는 포스형을 붙인 이유에 대해서 말이 어떤 대사가 정보가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하시고요. 소림축구 영화에서 장백지가 수염을 붙이고 나온 장면 혹시 참고하셨는지 궁금하다고 하시고요. 예, 사실 그 장면을 그대로 오마주 하고 싶었고요. 그러니까 그 장면의 장백지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긴 머리에 수염을 한 그 주성치 영화에 사실 수염 여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그런 걸 하고 싶었고 소림축구에 나오는 특히 저는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그 장백지가. 그래서 우리 그 93의 역의 그런 이미지로 꼭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신의달에서는 이제 마지막에 오줌을 싸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이 정말 좋았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을 어떻게 생각해 내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정말 저한테는 너무 다행이고요. 저는 해학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왕의 남자 이런 데서 공길이 그런 하면서도 그런 오줌 싸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면이 떠오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굉장히 시원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오줌 싸는 거는 단순히 박진이 원하는 대로 팬티를 벗는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해준배랑도 얘기 많이 했는데 춤추고 나면 옷을 많이 말았대요. 근데 옷을 들고 있으면 항상 가기가 어렵고 그런 이제 실질적인 얘기도 막 들었었는데 여러 가지 좀 복합적으로 오줌 싸는 설정을 넣었었고 가장 핵심적인 건 어찌 되었든 간에 신미가 한 방을 먹이길 바랬었습니다. 그것이 단지 그 사람들에 대한 분노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참아왔던 것이 터질 때 오는 어떤 카타르시스라고 해야 되나? 뭔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꼭 참아왔던 게 터졌을 때 오는 어떤 그런 전율들이 길 바랬고 사실 시나리오 단계 때 막 스태프들이나 해준 배우도 이거
죽냐? 나 너무 못생겨 나온 거 아니야? 막 계속 이랬는데 모두 다 이게 제 머릿속에만 있는 거니까 이건 나를 믿어달라. 내가 너무 흉하지 않게 찍겠다. 너무 비호감으로 가지 않겠다. 대중들한테 불편하지 않게 노력하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갔는데 좋았다고 하시니 너무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신도시대 사랑 감독님께는 이제 옥장이랑 옥상에서 그리고 마지막 병원에서도 이렇게 별이 나오는데 그 의미, 별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하시고요. 이 장소가 홍해실고가 맞나요? 네. 그래서 홍해실고에 촬영하시는 게 어떻게 장소를 이렇게 선택하시게 되셨는지. 일단 장소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제 뭔가 요즘 몇 년? 아무튼 한 5, 6년 전에는 공문을 내면은 이게 허락을 받기가 쉬웠거든요. 학교 촬영인데 지금 진짜 절대 아무도 학교를 안 빌려주고 그러니까 저희는 또 더군다나 야간 촬영이니까 이거 절대 안 빌려주는 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하다가 이제 스텝 중에 이제 어디서 아무튼 공무원 약간 조금 약간 그렇게 직책 있으신 분 있어가지고 우리가 아래서 올라가지 말고 위에서 내려가자. 맞아요. 그렇게 해서 겨우 그것도 엄청 완전 합의 보고 막 엄청 조절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2회차였나? 3회차에 다 몰아서 찍은 거였고 네, 오늘 힘들었어요. 학교 촬영 진짜 힘드네요. 아무튼 그 별에 대한 의미인 별은 약간 그런 전사를 좀 만들었어요. 이게 되게 복잡한데 그러니까 전사에서는 연주가 이제 그 옷장이 자기만의 공간이고 좀 약간 힘들거나 그럴 때마다 숨는 곳이고 그리고 약간 그곳은 어렸을 때 이제 엄마 아빠와 이렇게 행복했을 때 약간 그곳 위에 약간 야광 별들을 이렇게 붙이고 했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빠와 엄마가 이혼을 하고 별로 지금도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럴 때마다 여기 와서 그렇게 야광별들을 보면서 행복했던 시절을 약간 그릴 거다라는 것들이 오프닝 때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영화의 법칙이 있었어요. 이게 커밍아웃을 하는 게 이제 이게 벽장에서 나오다가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커밍아웃 엄마한테 뭐 의도적이든 아니든 커밍아웃 하기 전까지 계속 옷장에서 진행하다가 커밍아웃 하자마자 바로 이제 밖으로 나오고 탁 트인 그런 배경들을 보여주는 약간 그래서 그 안에서는 이제 좀 가짜 별, 그러니까 야광별들을 보고 이제 세상에 이렇게 나왔을 때 겪는 것들을 약간 화면에 좀 다르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정말 세상에 나왔고 이제 나는 나를 인정을 했고 그러면 이제 세상과 마주해야 되는 그런 좀 운명 같은 거를 좀 표현하고 싶어서 이제는 마지막엔 진짜 별을 보면서 이렇게 엔딩을 약간 수미상관을 맞추려고 했던 것 같은데 세상으로 나왔다. 노예 아니야. 맞습니다. 네, 이제 시간 관계상 정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세 영화 모두 시나리오에서 스크린으로 옮겨 관객들에게 믿게 하기까지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배우님들, 감독님들 모두에게 각각 기억나시거나 고민하셨던 점들 한 가지 짧게 이야기하시면서 마지막 인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저쪽부터 이렇게 쭉 가볼까요? 제 기억에 남거나 그런 네, 뭐 영화에 대한 자유롭게 뭐 정말 마지막 인사만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영화에 대해서 어려웠던 점이나 기억나는 점, 재미있었던 점. 네, 오늘 이렇게 영화를 극장에서 보니까 좋았다. 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네. 제가 촬영한 영화가 이렇게 영화관에서 상영을 해서 너무 감사하고 기분이 좋고 다들 요즘 어려운 시기신데 코로나 정말 조심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냥 굉장히 재밌게 촬영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지호와 교실에서 스릴을 넘치는 데이트를 하던 중에 어떤 그런 장면들을 보고 나중에 제가 속옷을 입고 촬영을 했었는데 그때 약간 스태프분들은 전체 다 웃으시고 저만 혼자 약간
홀로 된 느낌들을 마지막에 감독님한테 막 농담했었거든요. 저 여기 왕따 아니냐, 저 놀리시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그냥 그러면서 되게 현장 분위기가 좋았었던 촬영장이어서 저는 더 열심히 좀 임하고 더 재밌는 촬영해서 이렇게 멋진 장면들이 또 영화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모습들로 인사드리는 배우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약간 기억하라고 하면 약간 다 미안한 감정들밖에 안 이렇게 너무 빡세게 찍어요. 방금 얘기한 그때도 진짜 막 1분 내가 다 찍고 나면 다음 거 약간 이렇게 하고 약간 너무 그 난이도가 약간 속옷을 입고 하시고 이제 약간 그 콘돔을 얼굴에 떨어뜨려야 되는데 약간 그때 직원은 콘돔 입에 물어야 되고 이게 너무 하면서 내가 너무 와 진짜 아팠다는데 빨리 해주세요 약간 이렇게 되는 그 것들이 되게 미안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고 아무튼 뭔가 이렇게 되게 어쨌든 그렇게 되게 많이 힘들게 찍은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계속 언급이 되는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머리가 하얘졌는데 현장 분위기가 정말 좋았는데 저는 홀로 있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혼자 떨어져 있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왜냐면 연주는 외로웠거든요. 그래서 저도 같이 외로움을 느끼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되게 많이 기억이 나고 저도 태어나서 이런 경험 언제 해보겠어요. 내가 찍은 영화가 이렇게 상영이 된다는 게 정말 말도 안 되고 신기한 일이라서 그게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보면서 느낀 게 제가 요즘 저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걸 보는데 저 아이도 자기 자신을 싫어하는데 너무 지금의 저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가 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기억도 나고 가장 좋아했던 장면은 저는 병원 씬이었던 것 같아요. 그 엄마 역할 하셨던 분이 저희 대학교 교수님이신데 제가 실제로도 그분과 너무 잘 통하고 마음이 동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분이셔서 그분이 진짜 제 엄마 같았고 뭐 그렇게 모든 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마음에 이렇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너무 좋았던 거는 제가 우는 장면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학교 들어와서 처음 연기를 해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카메라 앞에서 울지? 막 이런 생각 들어서 아까 무협 영화에서도 그 우셨잖아요. 그것도 너무 진솔하게 우셨잖아요. 저는 그거 보면서 진짜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연기를 하는데 진심 같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우는 거에 대해서 너무 겁이 많았었는데 그때 저 혼자 감정을 생각하러 계단 밑에 내려가서 혼자 있다가 시간이 돼서 올라왔는데 모든 세팅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배려받은 느낌? 그거를 아직도 잊지 못한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연주한테 마지막으로 목걸이 잃어버리고 나서 문 앞에 나가기 전에 욕하고 나가잖아요. 근데 그 장면을 이제 처음에 테이크를 찍을 때는 그냥 원래대로 문을 쾅 닫고 나간다를 찍고 나서 이제 인혁이가 저한테 와서 마지막에 다시 돌아와서 욕을 이렇게 창문에 대고 해줘 이거를 그때 이제 현장에서 알려줬었는데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뭔가 하다가 하면 해야지 해가지고 일단 하긴 했었는데 그게 장면이 인혁이가 처음 영화 이제 편집하고서 학교에서 상영할 때 계속 안 틀어주고 있다가 마지막 상영에서 빵 하고 이제 그 장면을 넣어서 썼는데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게 되게 기억에 남고 그리고 이렇게 와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이 작품 이제 캐스팅을 이제 제안을 하셨을 때 저는 기능적인 역할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좀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망설이고 있었고 그래서 시나리오를 처음 봤을 때도 생각 외로
비중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지휘 자리에까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이렇게 약간 역할의 어떤 비중을 가졌던 것 같아서 되게 그 부분이 되게 처음에 감독님한테 작품을 받아보고 엔딩 크레딧을 봤을 때 되게 감동이었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뭐 촬영 중에 가장 힘들었던 점은 그 끝까지 감독님이랑 고민했던 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핸드폰을 핸드폰으로 음악을 틀어서 신비가 춤을 추게 되는 것까지의 과정이 약간 비약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잘 해결된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아주 사소한 디테일한 것들이 많았었어요. 뭐 핸드폰도 아니었고 처음에는 사실 어떤 거였죠? 네, 기억이 저도 잘 안 나는데 여러 가지 안이 있었어요. 그런 걸 제일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재밌었던 점은 그 혜준이를 만나서 얘기를 했던 게 굉장히 저한테는 정말 센세이션이었고, 그리고 얘기를 했었을 때 너무 많은 것들을 배웠던 것 같아요. 촬영에 나타나지 않는 것들이지만 그 배우랑 같이 말을 하고 그 사람이 사는 세상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을 때 춤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진짜 그냥 있는 게 아니구나, 그 사람이 살아왔던 삶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크게 와닿아서 저는 그 촬영을 했을 때 너무 그 혜준이한테 많이 뭔가를 배운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나리오의 기획 때부터 가장 제가 스스로 고민했던 건 어떻게 하면 많은 분들이 공감하면서 볼 수 있게 하는가였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트랜스젠더가 아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신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친구를 따라가면서 보게 할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그래서 사실 제 전작들이랑 좀 다르게 수많은 선택들에서 굉장히 대중적인 선택들을 많이 한 영화예요. 그래서 뭐 다들 하나씩 네가 이런 영화를 한다고 막 이렇게 말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불편한 소재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보기 꺼려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이 영화를 촬영하고 후반 작업 편집 단계 때 변희수 허사 사건이나 숙명여대 트랜스젠더 A 사건 이런 것들이 터지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물론 거기에 대한 사회 반응은 너무 달랐지만, 너무 다양했지만 이제는 트랜스젠더들이 우리 사회에는 가시화될 때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었고, 거기에 이 영화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만들고 보니 물론 보신 분들마다 너무 생각이 다양하시고 그래서 저는 너무 좋고요. 어찌되었든 간에 좀 이 영화를 보시고 난 다음에 각자의 자리와 각자의 삶에서 이런 심야 같은 친구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 그 친구들 어떻게 손을 잡아야 하는가, 이런 고민들이 있으시면 더할 나이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 무협은 이제 관도서는 제가 작업할 때보다 이제 나중에 아웃풋으로 이제 이렇게 영화를 봤을 때 되게 깜짝 놀랐던 영화였어요. 왜냐면 되게 좀 스스로 좀 많이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기존에 제가 했었던 영화와 다르게 좀 많이 판타지적인 요소도 가미되어 있고 상상력도 필요한 영화였기 때문에 좀 어렵기도 했었고, 또 몸을 쓰는 역할이라서 좀 어려운 점도 있었었는데, 나중에 이제 영화를 딱 봤을 때 그때 이렇게 감독님이 만드시려고 하셨었구나라는 거를 되게 크게 많이 와닿게 느꼈었던 작품이었거든요. 정말 많이 경험하고 배웠던 작품이었어서 소중한 영화인 것 같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뭐 영화 하다 보니까 좀 신기한 경험이긴 해요. 다들 모여서 뭘 이렇게 열심히 이게 되게 중요한, 저한테 되게 중요한
시나리오 영화이긴 하지만 수많은 단편 영화들 중에 하나인데 스태프들이 모여서 하는 거 보면 막 그거에 막 죽을 의미라도 있는 것처럼 다들 열심히 해서 사실 감독 입장에서는 만들고 나서 이게 그냥 외장하드에 들어있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그게 제일 걱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상영이 돼서 너무 기쁘고 오렌지 필름 기획전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와주신 여러분들한테도 저도 오프라인에서 영화 보는 게 오랜만인데 너무 같이 봐서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제 편의 영화 만나보셨는데요.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오늘 자리는 여기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이렇게 간만에 극장에 왔고 이렇게 많은 분들 계신 자리에 너무 오랜만에 제가 좀 많이 거북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린다 말씀 드리고 싶고 이 세 분의 감독님들과 배우분들께 소중한 영화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고생하셨다는 얘기 꼭 해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즐거운 자리였길 바라며 모두 집에 조심히 돌아가십시오.